자, 이번 시간에는 입출력 제어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죠. 우리가 MAR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 PC가 있었고, 그 다음에 MBR이 있었습니다. 자,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주기억장치가 있고, CPU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0번지다 그러면 1000번지를 넘겨주고 1000번지를 찾아가서 명령어를 하나 가져와서 일로 갖다 놓는 거죠. 네. 그래서 move라고 하는 IR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보내죠. 제어 신호를 보낸다. 제어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move라는 명령이 동작할 수 있도록 클럭 버스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장치가 있었죠. 연산장치. 필요에 따라서 연산장치도 신호를 보내고, 신호도 보내고, 주기억장치도 신호를 보내고, 이런 형태가 이제 제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는, 즉, I/O 장치에 대해서는 이 버스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랬죠? 결국 우리가 이런 라인들이 다 버스 라인인데, 얘네들의 버스 라인은 만약에 이래서 회로도로 본다면 CPU가 이렇게 있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그 컴퓨터 보드판을 열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회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이 아니고 그 판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림과 같은, 그러니까 플라스틱 판에 쭉 선이 붙어 있는 형태란 말이죠. 이게 이제 버스 라인이죠. 고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시키거나 삭제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 보드에 아예 밀착되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I/O 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회사, 어떤 것들이 있나? 프린터, 키보드, 입력 장치, 마우스, 스캐너, 여러 가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USB. 여러 가지 존재하는 게 I/O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도 회사마다 종류가 다르고,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마우스도 스캐너. 이 입출력 장치라고 하는 외부 장치들은 그 회사마다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용하는 버스 라인 자체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아예 픽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소 버스,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 그 다음에 제어 버스, 이거 세 가지밖에 없죠. 입출력 버스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호환을 시키거나 융통성 있게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아예 보드판에 입출력 장치를 이렇게 회로에 구성하는 것처럼 연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해서 초기에는 이 CPU가 다 했어요. CPU가 다 있어. 그때는 이제 CPU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였기 때문에 CPU가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레지스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린트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키보드가 작동이 된다,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 레지스터가 있겠죠. 상태 레지스터. 그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그 레지스터 혹은 상태 레지스터 할 수 있는데, 플래그 레지스터는 뭐예요? 깃발 신호잖아요. 깃발을 내리고 올리고, 스포츠 경기할 때 깃발을 내리고 올리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것처럼 한 비트면 된다고요. 플래그 레지스터는 한 비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인터럽트 레지스터라고 해요. INT. 그래서 내가 프린트로 출력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요거 1 해주면 프린트가 지금 출력되기 위한 입출력 신호가 왔구나. 이렇게 CPU가 직접 판단하는 거죠. 얘가 직접 판단을 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는 거죠. 쭉 빙글빙글 돌면서 점검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폴링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PU에서 직접 입출력 장치들을 판단을 해주고, 입출력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깃발 신호가처럼 사용하는 플래그 레지스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CPU 내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CPU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중요한 레지스터고 우리가 배우는 레지스터고 시험에 잘 나오는 레지스터고 여기 무궁무진한 레지스터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각종 입출력 장치에 대한 상태 혹은 플래그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를 쭉 처음부터 점검을 해가면서 입출력이 발생됐다 그러면 직접 통제를 하는 자 프린터가 어떤 작업을 하다 프린터가 발생된다 그러면 CPU는 프린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작업을 하다가 뭐 스캐너 작업한다고 CPU는 스캐너 작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죠. 입출력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속 장치거든요. 저속 장치를 CPU가 처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자, 제가 병원의 의사를 CPU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작업들은 병원에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혈액 검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의사가 직접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하고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즉 CPU가 각각의 입출력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을 폴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CPU는 그런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다. 성능이 떨어진다.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링 방식이라는 게 첫 번째 있고 야 이러지 말고 입출력에 해당되는 DMA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 방법 직접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자. 결국은 우리가 입출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입출력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야? CPU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주기억 장치에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래 한글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아래 작업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입력되는 것은 어디 입력이 돼요? 주기억 장치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CPU의 지시에 따라서 키보드나 마우스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면 그 입력된 글자를 메모리에다 토박토박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워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출력 장비는 CPU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가 옮겨와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을 출력하는 겁니다. 프린트에 출력을 하고. 그러면 여기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CPU와 관계없이 CPU 너 하지 마. 입출력을 할 수 있는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직접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PU에 개입 없이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즉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에 직접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중간 기기를 우리는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받는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이걸로 하다 보니까 직접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입력하는 건 좋은데 제어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얘가 가지고는 좀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CPU, 전용 CPU를 만들겠다. 뭐? I/O 전용 CPU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뭐죠? 채널입니다. 채널. 우리가 운영체제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은 의사와 똑같습니다. CPU가 의사야. 채널도 의사야. 근데 얘는 입출력 전담 의사야. 다른 건 안 해. 입출력만 전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얘기하면 뭐 방사선 기사, 혈액 검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 똑같은 가운을 입고서 검사를 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보통 기사라고 하죠. 방사선 기사. 그 사람들은 그 일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채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는 세 가지인데 과거에 썼던 폴링 방식과 직접 접근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CPU 같은 모습을 갖춘 채널이라고 하는 세 개의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고 거기서 특징적인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CPU에 한 방식은 뭐다? CPU가 직접 담당한다. CPU에 한 입출력 프로그램을 폴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폴링은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배웠죠.
폴링 방식. 또 단말기 데이터 보내고 있어? 보냈어? 우리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 있었잖아. 잘 모르면 회선 제어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폴링, 버스, 토큰 방식 있잖아. 토큰 방식 들어봤죠? 그건 분산형이고 폴링 방식은 중앙형이잖아. 중앙에서 직접 하나하나 단말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럽트가 있는지 여부를 쭉 검토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폴링이다. 폴렉은 레스타 중에 인터럽트 상태 여부를 기억하고 있는 레스타를 계속적으로 인지한다는 얘기죠. 이거 인지를 해서 발생하면 일이면 행위를 직접 지시를 한다. 의사가 직접 엑스레이 찍으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CPU가 직접 프린트를 하러 간다. CPU가 입출력 프로그램 레스타를 읽어 입출력 상태를 주기적으로 직접 조사한다요. 폴링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플래그 레스타는 CPU에 존재하는 1비트 레스타로 현재 상태가 변하게 될 때 표시해주는 깃발 신호와 같은 레스타다. 이런 의미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DMA는 뭐냐?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 방식이에요. CPU에 개입 없이 이런 거죠. 채널은 뭐죠? CPU 같이 입출력을 하는 거예요. 전용 CPU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CPU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주기억 장치와 DMA 사이에 입출력 동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나의 입출력 명령에 의해서 하나의 블록 전체가 전송된다. 고속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입출력이 이루어진다. 사이클 스틸은 사이클을 도둑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이저 사이클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CPU에서 뭘 해줘요? 프로그램 명령을 가져오죠? 해석하죠? 실행하죠? 인터럽트 여부 물어보죠. 우리가 명령이 하나 들어오면 가져오잖아. 패치. 그죠? 그 다음에 해독해 보니까 간접 연산이 필요해. A와 B를 가져와야 돼. 그리고 실행하고 인터럽트를 물어보고 다시 또 반입. 이 과정을 우리가 메이저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 메이저 사이클을 훔친다는 뜻입니다. 사이클 스틸링은. 우리가 입출력이 여기 있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입출력 장치가 접근할 때와 CPU에 접근할 때는 100이면 100 누가 빨라? 당연히 CPU가 빠르죠. 주기억 장치에 있는 특정한 데이터나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CPU가 접근하는 게 빨라, 입출력이 접근하는 게 빨라. 당연히면 100이면 100 CPU가 더 빨리 가져가죠. 그런데 이 DMA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CPU가 나보다, 입출력보다 느리게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DMA 작업을 할 때는 이 CPU의 사이클을 하나를 딱 중단시켜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하나 딱 훔쳐. 시간을 딱 훔쳐. 클럭을 하나 딱 훔쳐. 그러면 이 CPU가 끔찍한다고. 이 사이클을 놓친 거죠. 그랬을 때 입출력을 수행한다. CPU보다 우선 입출력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이클 스틸링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이클을 스틸링 한다는 것은 메이저 사이클, CPU에서 돌아가는 메이저 사이클의 한 단계를 딱 빼먹음으로써, 중단시킴으로써,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출력 장치가 우선권을 갖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이클 스틸링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DMA는 바로 사이클 스틸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선권을 먼저 가져야 되니까. CPU가 막 작업하고 있다가 난 입출력 해야 돼. 그럼 입출력 개입이 딱 들어가는데 사이클 스틸링, 즉 CPU가 잠시 중단시키게 하고 입출력을 수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끝났어. 너 정상적으로 돌아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CPU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메이저 사이클을 수행하고 있는 중간에 DMA가 저희가 입출력 작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CPU의 사이클을 훔쳐 그 타임을 뺏는다는 얘기입니다. 단계를 뺐든 아니면 통째로 뺐든 훔쳐야만 입출력이 우선되니까 이걸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DMA가 대체 어떤 의미냐를 좀 구조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제가 써왔습니다. 책에 있죠? 자, 여기가 DMA가 딱 있어요. DMA가.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겠고 주기억 장치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DBR이라는 게 있어요. DBR.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그 다음에 주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단어 개수. 자, DBR은 주기억장치 조언의 입출력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데이터다. 자, 요게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나눴다고 합시다. 주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CPU MBR로 가져갈 때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죠. 무슨 얘기입니까?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add a, b 또 서브 뭐 c, d, mul, e, f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쭉 있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잖아. 어떻게 돼? 하나의 크기만큼을 가져가죠. 이걸 무슨 크기라고 그랬어요? 워드 크기라고 그랬잖아. 워드. 마찬가지입니다. 입력할 때도 출력할 때도 입출력을 할 때도 이걸 한꺼번에 퍼다 나눌 수 없어요. 이걸 한꺼번에 퍼다 나눌 수 있는 크기를 우리가 보통 블록 크기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예전에 운영체제 때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냐? 여기 있는 모래사장이 있어요. 이거를 이쪽에 장소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 모래사장의 모래를 이걸 한꺼번에 펄 수 있는 게 리아카가 이만해. 리아카가. 이걸 한꺼번에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크기가 없어. 리아카나 뭐 포크레인 정도야. 그러니까 포크레인의 한 국자, 이 리아카의 한 그릇이 바로 이게 블록 크기예요. 이 블록이 워드가 될 수도 있고 한 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개의 워드가 될 수도 있고 그 크기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 하나의 워드가 될 수도 있고 4개의 워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 블록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억장치에 있는 여러분이 아래 한글에서 작성한 문서를 바로 프린트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동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 블록의 크기만큼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DBR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버퍼 레이스터예요. 이놈이 일로 가서 들렸다 가는 길이란 말이야. 즉, 요 MBR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DBR이야. MBR은 뭐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하나의 명령을 임시로 기억하는 CPU 안에 레지스터죠.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DMA라고 하는 장치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렸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기억장치에 되어 있는 여러분의 아래 한글이라고 하면 그 파일이 4개의 블록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 왜?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이것이 4바이트다. 이것이 16바이트다. 그러면 한꺼번에 퍼다 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4바이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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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씩 여기다 보관했다가 올려놔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DBR이라고 해요. 자, 플립플롭이라는 것은 F인데 플립플롭은 우리가 회로 배울 때 배울 거예요. 한 비트를 기억하는 소자, 한 비트를 기억하는 회로를 플립플롭이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건지 입력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출력이 만약에 1이다. 입력이 0이다 그러면 한 비트를 기억해서 1이면 입력이 되든 출력이 되든 지금 이 방향이 출력 방향이냐 이쪽이 출력 방향이잖아. 이쪽이 입력 방향이죠. 이렇게 해서 CPU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플래그 플립플롭. 그 다음에 상태 레이스는 입출력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입출력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상태, 전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 레이스하고 주소 레이스는 여기가 만약에 메모리에서 1080번지다 그러면 여기는 1080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 그 주소고. 단어 개수는 몇 개다? 지금 워드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워드 개수가 4개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을 DMA가 갖고 CPU가 처리하지 않고 개입 없이 얘네들이 직접 이렇게 옮겨 나가는 그런 방식을 DMA다. 사이클 스틸, DMA가 어떤 특징,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채널 방식은 어떤 거냐? 채널.
채널은 어떤 의미예요? 채널. CPU야 CPU인데 이 CPU의 모습을 갖추긴 했어요. 근데 I/O 전담 CPU가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채널입니다. 채널. 채널에 의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입출력 장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채널이에요. 그래서 불리형 입출력 방식이 있고 메모리 맵 입출력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만약에 프린트를 한다고 하면 이 프린트 버퍼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프린트로 연결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출력을 하게 되면 이 프린트에 뭐가 존재해? 메모리가 존재해서 그 메모리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걸 프린트 버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출력할 수 있는 그 메모리가 존재해 따로. 여기는 뭐가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럼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프린트 버퍼로 옮겨서 출력을 하는 이런 방식을 불리형 입출력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가서 출력하는데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뭐다? 프린트라면 프린트 버퍼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출력할 거야. 이거는 메모리 맵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죠. 입출력을 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입출력 공간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프린트 버퍼로 메모리 입출력 포트를 두어 입출력 전용 길을 두어서 그런 얘기죠. 입출력이 발생하면 입출력 명령을 채널이 받아 데이터를 입축하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프린트를 출력하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출력 버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프린트 버퍼로 이동하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불리형 방식이고 맵 방식은 별도 입출력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과 동등 위치에 있는 같은 데이터 버스 라인을 상호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걸 그대로 옮겨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출력이야. 출력할 데이터를 지정한 메모리에 놓으면 여기 있는 건 출력해 그러면 이 내용은 그냥 출력해버리는 이런 방식을 메모리 맵이다. 그러니까 따로 별도를 두면 불리형 방식이고 그냥 그 메모리에 있는 것을 일대를 매핑해서 출력을 한다면 맵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문제를 풀어보죠. 컴퓨터 입출력 장치에 대한 입출력 방식이 아닌 건 뭐죠? 버퍼에 의한 입출력이란 말이 글싸하지만 틀렸습니다. 3번이고요. 다음 관련 있는 내용이 뭐냐? CPU 간섭 없이 DMA죠, DMA. 고소로 대전. 이건 뭐야? 사이클 스티링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DMA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컴퓨터 입출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Falling Interrupt DMA 세마포어는 뭐예요? 병영 프로세서에서 하나의 공유 자원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나가 자원을 점유하면 프린트가 하나를 점유하면 하나 프로세스가 어떤 특별한 프로세스가 디스크를 점유하면 딴 놈이 쓸지 못하도록 어떤 한 사람이 공정장실에 들어가면 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뭐라 해서 세마포어라 했죠. 세마포어. 상호 배제의 알고리즘이죠. 입출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럽트는 당연히 뭐 입출력이 발생할 때 인터럽트를 발생하니까 폴링 방식에서 답은 4번. 자, 그래서 입출력 제어 방식에서 세 가지 CPU가 개입하는 폴링 방식과 직접 다이렉트 메모리 어세스에서 사이클 스트링에서 하는 방법과 채널 방식이 있는데 채널 방식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